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째 윤정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교육에서 설정해드린 종목 위메이드가요. 상승 잉태형 그리고 상승 장악형 둘 다 떴죠. 일봉과 주봉에서. 그 위메이드가 19%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꼬리를 달고 조금 밀렸지만요. 결국은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또 강세를 띄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오늘도요. 50분 동안 힘차게 준비했습니다. 교육을 받으시고 위메이드처럼 교육 다음날, 바로 다음날 19%의 폭등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 그 종목군들 전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부터요.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한번 쭉 훑어보시죠. 이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 여러 교육 중에서 뭐 4거래일 동안 계속 교육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 기준에 이 4대 천왕 캔들에 대해서는 오늘 복습 교육을 완벽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복습 교육을 해드릴 때에는 내일장 공략주가 어떤 종목이 이 안에서 나와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잡아내 드릴 겁니다. 잡아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준이 있죠. 또 한 가지의 기준. 어떤 거요? 오늘 기준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장중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그건 거짓말이다. 자칫하면 오늘도 위메이드에 대한 편입 설정 범위가 자칫하면 있는 물량까지 싹 뺏길 뻔했어요. 물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을 다시 설정해 드렸는데 초반부터 물량을 뺏길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룰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수급에 대한 부분도 오늘 특별 교육으로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잘 교육 받으셔서 내일 당장도 위메이드처럼 19% 급등 나오는 종목 여러분들 계좌로 꼭 담아 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기준 뭐예요? 상승 잉태 확인형, 하락 잉태 확인형. 하락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 이러한 모양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상승 추세가 지속되던 과정에서, 자, 색깔 바꾸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지속되던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장악형의 장대 양봉이 뜨고 나서도 추가적인 강세를 띄우지 못하고, 추가적인 강세를 띄우지 못하고 하락으로 반전됐다. 그 기준에 요 하단 부분을 이탈시키면 우리는 하락 잉태 확인형 별 3개짜리의 신뢰도로 하락 반전의 기준이 설정이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정점을 잡을 때 기준, 뭐 예를 들면은 이러한 LG에너지솔루션의 주봉의 기준입니다. 작년 9월 말 대비해서부터 하락 잉태 확인형 완전하게 교과서적인 내용의 흐름이 딱 나와주고 그러고 나서 그냥 곤두박질 치죠. 단 한 번의 기준에서도 제대로 된 반등이 없이 33%의 흐름이 폭락으로 연출이 된 겁니다. 그에 반대되는 기준은 뭐예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에요. 이 상승 잉태 확인형은 어떤 그림이 될까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하락을 지속하다가 그러니까 이 하락의 기준에 대한 기준점, 몇 거래일 하락해야 되는지, 변동성은 얼마 나와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점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은 하락 잉태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요 기준점의 흐름은 반전의 기준이다. 근데 반전의 기준인데 캔들 패턴, 캔들이 3개가 나와줘야만 별 3개짜리 기준을 설정한다. 상승 잉태 확인형은 별이 2개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요 바닥에서 하락이 지속되던 가운데 반전의 신호가 나왔는데 이거는 별 2개. 완전하게 이 음봉의 시초가 부분을 완전하게 덮어주고 감싸 안고 강세로 전환을 해줘야 추세 강화로 인식을 잡을 수 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지난번 교육에서는 예전에 상승 잉태 확인형 뜨고 쭉쭉 뻗어 올라갔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현대 로템입니다. 현대 로템입니다. 이렇게 설정해 드렸죠.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의 흐름은 추가적인 강세 흐름으로 연출이 됐다. 추가적인 강세 흐름으로. 결론적으로 현대 로템의 추가적인 강세 흐름이 과연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흐름이 될지 같이 보시면 돼요. 가능성은요? 굉장히 크죠. 여기서부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 로템 오늘 장바구니에 담아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대 로템도 현대 로템이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계속 교육받은 종목, 기존의 저 흐름에서 안타깝게도 밀려 떨어졌는데 제가 초록 색깔 박스를 쳐드렸단 말이에요. 일부 시간에 교육을 다 해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죠. 보실까요? 12월 1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4일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울 내용에 변형형 캔들이라는 걸 기준 잡습니다. 변형형 캔들이라는 걸 기준 잡을 때 어떻게 기준 잡냐면 윗꼬리 부분은 음봉의 윗꼬리 부분은 몸통으로 인정을 한다. 그리고 양봉의 아랫꼬리는 역시 바닥 몸통으로 인식을 한다. 그럼 이 기준이 뭐가 돼요?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되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1일에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기준은 12월 1일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꼬리를 빼고 요 라인을 넘길 때 그게 이제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스타트가 되는 거고, 이왕이면은 요 음봉 윗꼬리 부분은 몸통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까지 감싸 안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력한 시세 분출로 놓고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잉태형 뜬 이후에 잉태 확인형이 완벽하게 감싸 놨기 때문에 들여다본다라고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결론은 이 기준에서 거래만 수반되어 준다면 빵 하고 터져줄 수 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빵 하고 장대양봉이 났어요. 그럼 거래량은요 더 많이 터져 있겠죠. 이게 19%의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고 배우실 때 이 기준에서 놓고 배우실 때 기준에서 4대 천왕 캔들의 패턴이 제대로만 나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러한 흐름 뭐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익을 왜 놓치십니까? 그죠? 그래서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추세 지금 지속형이다. 지금 위메이드가 반전돼서 하락 차익 실현하세요. 이 패턴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추세의 지속으로 들여다본다. 두 번째 기준의 상승 장악 확인형, 하락 장악 확인형인데 하락 장악형의 기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 에코프로 BM입니다부터 해서 쭉쭉쭉, 포스코 퓨처엠입니다부터 해서 결론은 저런 하락의 기준을 피해가기 위해서의 흐름. 조금 전에 이제 하락 장악형은 하락의 반전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하락하다가 결국은 돌려진 흐름의 기준이 되죠. 근데 여기서 특이할 부분은 캔들 2개만 가지고도 별 3개라는 거예요. 힘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승 잉태 확인형은 잉태형일 때 별이 2개, 확인형이 됐을 때 별이 3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캔들이 2개인데도 별이 3개다. 굉장히 파워풀하다. 굉장히 강하다. 그만큼 이쪽 캔들을 감싸 안을 만큼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다. 하락 반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종목분들도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렸다면 그 오픈해드렸을 때 들여다 보실 수 있었어야 되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어떻게 됐습니까? 반전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장악형이 뜨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매도 사인이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주봉의 기준에서도 올해 1월 30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1월 30일 날 시간 내에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수주 공시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 1월 26일 날은요. 75% 밀렸던 테슬라가 강력한 반등.
우리나라 구정연휴 기간 동안에 하루에 10%씩의 그 폭등 랠리, 그 흐름을 바탕으로 1월 26일부터 이러한 장대 양봉, 여기까지의 흐름이 원체 세다 보니까 작은 양봉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앞전에 캔들 크기 대비하면. 그 장대 양봉 또 장악을 한 그 양봉 이후에 장악 확인형까지 뜨고 나서의 수익 범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장악형의 기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또 두산 로보틱스든 이 흐름을 보신 이후에 어떤 기준이요? 이런 기준도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오션의 일봉 차트에서의 장악형의 기준. 이게 언제였어요? 11월 28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그 흐름이 추가적인 강세의 부분으로 지금 들여다볼 수 있는 장악 확인형이 뭐가 있나요? 라고 하신다면 두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에서도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범위입니다. 꼬리가 조금 더 달리고 미끄러지고 휘청하고 있지만 패턴상으로 매도의 범위는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HPSP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대 양봉 이후에 주봉의 기준에서 새로운 주봉의 흐름이 갭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장중에 플러스, 소부장 중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다가 그럼 여기는 상승 장악 확인형 기준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기준이다. 내일 시장에서 우선순위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HPSP의 기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그러면은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조금 전에 일봉 차트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어요. 근데 주봉 차트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승 장악형이 떠 있고 주봉 차트의 기준에 여러분들께 설정해 드렸던 범위가 여기서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갭 상승이 나와주는, 거래가 터지고 갭 상승이 나와주는,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52주 신고가의 랠리를 형성할 수 있다. 장악형의 기준에서 장악 확인형의 기준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게 지난 교육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는요. 결론적으로는요. 이건 HPSP 기준이고 자 넘깁니다. 자, 와우. 주봉의 기준이에요. 주봉의 기준에 상승 장악 확인형 캔들의 패턴 범위가 벌써 몸통이 커져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4대 천원 캔들을 이 한 가지를 하루에 1시간을 배우겠다. 1시간 교육을 해드리겠다. 그 내용은 전제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의 하락 추세여야 되는지, 변동성의 크기는 말씀드렸잖아요. 1.5배에서 3배 뭐 이런 내용들. 결국은 캔들의 크기가 커졌다는 거는 여기에서는 가려 놓았지만은 거래 대금이 터져 있다는 거예요. 터지면서 장악형을 형성해 줬기 때문에 캔들 2개만 가지고도 별 3개. 근데 거기에 장악 확인형이 떠져. 와, 이건 뭐 별 뭐 주고 싶은 대로. 그러고 나서 또 장대 양봉. 그러고 나서는 일단 주봉 패턴으로는 매도의 신호는 패턴이 없습니다. 매도의 신호는.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이 정도 라인이 이탈되면은 그렇다면 정리 이후에 다시 볼 수 있어요. 패턴으로 매도의 신호는 없어요. 결론은요. 여기서 장악형이 뜨면서 얼마? 55,000원 수준. 오늘 얼마요? 71,700원. 55,000원 수준에서부터 장악형이 완전히 확인이 되고 뭐 54,000원부터예요. 사실 54,000원, 55,000원. 월요일의 기준에 갭상승 나오고의 폭등입니다. 월요일 기준에 갭상승이 나오고 폭등이에요. 갭상승 딱 나온 순간 거래 터지고 그러고 나서 잠깐 눌렸다가 바로 양봉으로 전환, 상승 장악 확인형. 주봉의 크기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HPSP 어때요? 그렇죠. HPSP의 주봉의 크기가 뭐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위메이드의 흐름은 역시나 여기는 없어요. 캔들만 교육을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내일장 뭘 봐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일장 뭘 봐요? 우선순위의 기준에 위메이드를 봅니다. 또 HPSP를 봅니다. 시간에서 강세를 띄워준 위메이드의 경우는 누적 수급이 뛰어납니다. HPSP는요. 거기도 누적 수급 뛰어나요. 결론은요. HPSP의 지난주에 장대 양봉의 크기처럼 위메이드의 흐름이 장대 양봉으로 움직일 수 있다. 왜요?
9%의 매집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외국인 기관 쌍끌인데 아주 고른 매집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중할 수 있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장악 확인형까지의 기준에 위메이드까지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잠시 한 템포 쉬고 와가지고 나머지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복습해 드리고 거기서도 또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빼먹은 부분은 포스코 피추엠의 경우가 월봉으로 상승 장악형 그리고 확인형으로 진입되고 있다. 그 부분 꼭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샛별형과 석별형 그리고 망치형과 교수형까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별형의 경우는 별이 진다. 하락 반전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 패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차분히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배우시면 돼요. 지금 복습의 기준인데 이렇게 석별형이 뜨고 나서의 기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실전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석별형의 기준은 이런 기준처럼 갭이 발생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 그림은 좀 잘못됐죠. 저희가 잘못 그려놓은 거예요. 갭이라는 거는 아래 위로 갭이죠. 옆에 둘의 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요 아래 위에 갭이 있어야 된다. 왜요? 상승 추세의 기준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떴는데 결론은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혹은 뻗어 올라갔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힘싸움을 한다. 그거예요. 그게 와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몸통으로 이렇게 생기면 이거를 스타라고 합니다. 근데 스타치고는 몸통이 조금 큰 편이고요. 그리고 시초가에서 끝나게 되면 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꼬리가 이렇게 아래 위로 달려있어요. 굉장히 긴 꼬리입니다. 쭉 뻗어 올라갈 때 이렇게 뻗어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뻗어 올라갔다가 24만 2천 원까지 그랬다가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이죠. 여기까지 음봉으로 또 밀렸다가 꼬리 달았습니다. 결론은 도지가 형성이 됐고 스타가 형성됐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라인을 이탈하면서 척변형이 된 거예요. 그럼 가장 의구심이 드는 거는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몸통과 몸통에 갭이 있어야 된다. 갭 상승이 나온 이후의 흐름에서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끔 쫙 실전입니다. 지금 갭이 떴죠 하고 그냥 쫙 정확하게 그림 그려주듯이 정형화해서 딱 떠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론은 이 캔들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1강부터 제 방송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시초가가 어디예요? 여기죠. 처음 시작 가격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갭 상승이 이따시만큼 나온 거예요. 굉장히 큰 갭이 나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양봉 형성하고 그 힘에서 밀려 내려오고 다시 음봉 형성하고 그 힘에서 돌리고 굉장히 힘이 팽팽하게 싸움이 났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갔다면 이제 추세의 강화입니다. 추세의 강화. 그냥 강세 이게 아니라 뭐 50대 50 아니냐 하락 상승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굉장한 강세 미끄러져 내려오면 추세 반전. 그래서 결론은 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요 자락에서 뜨고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다행스럽게 최근 들어서 돌리긴 했는데 제 차 이제 이상거래일자 지금 눌림목 받고 있죠. 그럼 샛별형의 기준은 뭐가 있느냐? 결론은 샛별형의 기준도 요 갭이 형성돼 줘야 된다. 음봉이 떨어졌어요. 근데 한 번 더 개파락이 나와서 으악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되돌리는 힘이 연동돼서 나와주게 되면 그럼 강한 기준이다. 되돌리는 흐름이 없이 내려가 버리면 그건 추세의 지속이다. 굉장히 강한 추세의 지속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봉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조금 전에 석별형의 기준에 왜 갭이 없어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시초가가 어디예요? 빨간색은. 아래, 밑에가 시초가죠.
밑에가 시초가니까 갭이 보여요, 안 보여요? 갭이 보이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 갭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음봉이란 말이에요. 이게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요 라인까지를 넘기면 완벽해지는 거고, 그리고 요 라인을 넘겨도 매수 신호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캔들의 크기가 기준봉의 크기가 평상시에 대비해서 1.5배에서 3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 이런 흐름 대비해서 조금 더 커져 있어야 된다. 바닥 인식에서. 그럼 신뢰도가 높다. 결론은요. 여기서 돌려주고 나서 19만 원 수준까지 되돌려주는 얼마에서부터요? 12만 원 수준까지 46%, 50%에 달하는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 하나 뜨고 완벽해진다는 거죠. 패턴 하나 뜨고 50%, 18만 7,200원까지. 패턴 하나 뜨고 12만 3,400원에서. 대단한 거죠. 이걸 뭐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 이제 샛별형이 뜨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을 봐야 되는데 내일이면은 샛별형이 나올 종목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도지가 형성된 종목이 있거든요. 음봉에서. 그럼 내일 샛별형이 완성되면 내일 교육 교재에서는 샛별형 들고 나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두산 로보틱스의 샛별형이 뜨고 나서의 흐름인데 뭐 매도의 신호 없이 그냥 주구장창 강세의 흐름입니다. 물론 개파락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 흐름에 기술적인 부분에 로스컵 범위까지 설정이 되고 했는데 결론은 어찌됐든 이 두산 로보틱스에서 일봉에서는 이제 매도의 패턴은 아니고요. 주봉 월봉의 기준에서 놓고 볼 때 부담스러운 흐름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마저 추후에 추가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샛별형이 뜨고 나서의 이러한 변동성의 확장 부분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내일 정도에는 뭐 2,400개 종목에서 매일매일 종목이 떠 있거나 만들어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기준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 샛별형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기준에서는 샛별형에 이렇다 할 종목은 없었어요. 내일 기준에 예제 잡아드립니다. 그럼 앞부분에 설정해드렸던 게 HPSP 그다음에 위메이드였어요. 그리고 우산형. 그 기준에 망치형과 교수형. 그게 교수형의 기준. 캔들이 하나. 이 두 개가 같이 뜨는 게 아니에요. 캔들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별이 세 개다. 굉장히 센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러한 망치가 떴다. 교수입니다. 교수형부터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러한 교수형이 떴다. 색깔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매도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어느 구간에서든 다 매도입니다. 왜냐하면 돌려도 어마어마한 큰 크기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몸통이 1대1의 비중을 넘어서는 그 몸통의 흐름으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그럼 장대 양봉으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어느 구간에서든 다 교수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형의 전제 조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작 가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그랬죠. 이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이렇게 봅니다. 요 기준에 두 가지 수의 변수를 잡아드리는데 하나는 요거 그리고 하나는 이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교수형인 거는 어느 거냐면 1번이 교수형, 3번이 교수형, 2번은 뭡니까? 망치형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수형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뭐 글로벌 시장에도 제가 생각할 땐 교수형의 전제 조건이 나와 있는 게 없다고 봅니다. 교수형의 전제는 이러한 강세 혹은 뭐 이러한 각도의 강세 혹은 이러한 각도의 강세가 형성된 이후에 갭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 있어야 돼요. 갭의 크기가 갭 상승이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강세를 띈 게 아니라 요만한 갭도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큰 갭입니다. 사실은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갭이니까. 근데 급증 갭 속에서 이따시만한 이 크기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갭이 발생돼 있다? 엄청난 거죠. 시작 가격이 어디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갭 상승이 나왔는데
위메이드처럼 강력한 갭상승에서 그냥 주구장창 쭉쭉쭉쭉쭉 뻗어 올라가야만 되는데 그런 자리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음봉으로 내려옵니다. 음봉으로 내려올 때 어디까지 훼손돼요? 여기까지 훼손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전일 종가에도 안 팔았던 거를 종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가격에서든 다 팔겠다.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꼬리 달린 부분은 말 그대로 마지막 추경 매수 이런 분들의 매수세 때문에 꼬리가 달린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갭이 굉장히 크게 발생돼 있는 이 구간에서의 흐름이 교수형의 기준이 된다. 갭이 여기서부터 출발돼서 굉장히 높게 출발돼서 더 높게 출발되든 그래서 조금 전에 그려드린 그림이 만약에 이러한 양봉이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망치형으로 인식된다. 왜? 갭상승이 아니라 이 정도 움직였다가 음봉으로 떨어졌다 돌린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러한 망치형의 기준이다. 빨간색이다. 이러한 빨간색이다. 이건 교수형이다. 왜? 갭상승이 이만큼 나온 이후에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돌려놔봐야 어차피 교수형의 흐름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의 기준을 좀 잘 잡고 인식을 하셔서 들여다보셔야 된다. 결론은 갭상승 이후에 뻗어가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을 때 흐름의 그 충격파는 작지 않습니다. 이 바닥까지 다 내려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28%가 얼마 안 된다. 아이 무슨 얘기예요. 가지고 계셔보시면 어때요? 힘겹죠. 마찬가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얼마 전에 장중상한가 나왔죠. 시가총액 4천억에 재상장이 된 거예요. 4천억에. 그러고 나서 초강세 흐름이 나오는데 뭐 누구 하나 여기서 매수 사인을 강도 있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윤정두만 우리가 배운 상승잉태 확인형이네. 상승잉태 확인형. 결국은 상승잉태 확인형 뜨고 나서 매도 패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차익 실현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매도 패턴이 없으니까 그냥 패턴 그대로는 수익률의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것도 일주월봉 중에 일봉인데 주봉월봉도 아니고 일봉의 기준에 수백 프로가 올라옵니다. 그럼 마지막 자랑을 어디서 잡느냐? 패턴으로 잡는다 그랬잖아요. 갭상승이 여기에요. 작습니까? 이런 캔들 크기도 있었는데 굉장히 큰 갭이죠. 그리고 양봉 살짝 나왔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편입의 기준 설정하는데도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차익 실현 범위도 여유로워지고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럼 망치형의 기준은 뭐가 있을까? 교수형은 뭐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종목 이미 차익 실현했을 거고 우리가. 망치형의 기준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런 망치가 뜨고 나서 뭐 이런 어마어마한 또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 주봉에서 망치가 뜨고 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럼 진행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 랠리의 진행형의 기준이 잡히죠. 망치형이 뜨고 나서 두산 로보틱스 주봉의 기준에 망치형 뜨고 나서의 흐름이 우와우. 지금 망치형의 기준에서 흐름이 내일장에 들여다볼 종목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시면 현재 사실은 오늘 기준에서는 제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쏠림 현상의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내일 교육 시간에는요. 샛별형 그리고 망치형이 안 나와도 만들어서 가지고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전략 잡아드린 부분에 있어서 상승잉태 확인형 그리고 하락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에 누구요? 위메이드 그리고 HPSP 그 다음에 상승 장악 확인형에 누구요? 위메이드 역시 HPSP 거기에 포스코 퓨처형까지 그렇게 교육해드렸습니다. 내일 기준에서는 어떻게든 망치형 샛별형을 잡아서 여러분들 교육 종목으로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이번 주도 어마어마하게 따뜻하겠죠. 이미 위메이드에서의 수익 범위 19% 다 잡아가고 있고 저는요. 한 템포 쉬고 나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해석해드리고 외근 기간 따라잡기에 대한 교육 스페셜로 한 번 더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 정리하고요. 이제 수급 넘어갑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도 샛별형 뜨고 나서의 이 어마어마한 흐름. 여기에 지금 무너진 흐름이 있는데 내일자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주봉 차트에서의 흐름도 현재 기준에 어때요? 잉태형으로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잉태형으로. 그렇지만은 확정돼 있는 상황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을 들여다보자. 왜냐하면 내용들이 많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그래서 일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시간 내에서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을 해드릴 거란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장악형의 기준에 장악 확인형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만큼 지금 미끄러져 있습니다. 돌리면서 장악 확인형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 흐름 같이 확인하시면 돼요. 결론은 두산 로보틱스 우선순위로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캔들 패턴에서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에서는 누구요? HPSP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찍고 나서 눌림폭의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결코 어렵지 않은 위치이다. 결론은 주봉의 상승 장악형 이후에 엄청난 크기의 캔들인데 어찌 보면 굉장히 비이성적인 캔들 크기잖아요. 그런데 변동률로 따졌을 땐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 요 자락의 위치, 요 위치에 지금 형성돼 있는데 갭상승의 일부라도 나와주고 추세 강화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는 종목 오늘의 기준에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의 교육을 진행을 해드렸고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매직 시그널 전부 잡아드렸는데 결론은 우리는 지금 캔들 교육이니까 캔들만 놓고 봤을 때 패턴 기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윗꼬리 달린 부분도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 자리까지 싹 넘기는 캔들 패턴의 초강세 흐름. 그럼 얼마예요? 이 라인까지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57,000원의 수준, 그리고 나서 71,70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 추가적인 흐름은요. 충분하게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위치이다. 버거우시면 로그 차트를 놓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일봉의 기준의 흐름이니까 추가적인 갭상승의 흐름, 시간에서 2% 강세로 마감됐어요. 갭상승의 흐름 기대해 보시고요. 그다음 주봉의 기준에서도 분명하게 장악형에 대한 부분을 바로 전 거래일에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그 다음 범위에 바로 첫 번째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주봉입니다. 월요일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갭상승 이후에 상승 장악 확인형을 형성해 줬다. 양봉의 크기가 크다라는 건 뭡니까? 거래 대금이 일단은 실려 있다. 꼬리가 급격히 달리지 않는 한 강세를 띌 수 있다. 그런데 이 주봉의 첫 번째 날의 거래가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1%에 달한다. 굉장히 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교육은 전 거래일에 교육해드린 것처럼 위메이드가 탑픽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HPSP, 그 다음 순위가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메이드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 범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은 3,380만 주짜리의 그러한 종목이에요. 대주 지분이 43%대일 겁니다. 외국인 지분 7%대 그렇게 형성됐었는데 22%대? 그 기준에 지금 쌍끌이로 9%의 매집이 들어와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그 외국인 기관 수급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처해 나가자. 지난번에 한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내용을 교육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잘 대처를 하셨는데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은 개장 초에 물량을 오전장에 다 뺏겨버리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떤 기준이냐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놓고 보실 때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교육해드렸던 종목 검색기 같은 경우에 종목 검색기를 프로그램 매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누군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제공해주면 그게 프로그램 매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그게 아닙니다. 전체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가 대량으로 매매를 하는 거. 뭐 소량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대량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인덱스 쪽에서 많이 사용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지수를 추정하는 쪽. 그렇기 때문에 지수 추정하는 쪽이 대량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종목을 한 종목, 두 종목 매매하는 게 아니라 많은 종목에 대해서 지수에 연동된 해칭 차원에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그 기준에 바스켓 매매, 묶어서 매매하는 걸 우리가 바스켓 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오늘은 내가 10종목의 기준에 수식을 넣을 거야. 기초자산이 이렇게 움직이면 비중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부분. 그게 프로그램 매매. 거기에 이제 차익거래, 비차익거래가 있는데 차익거래라는 거는 현 선물 간의 괴리 부분을 아주 조그마한 차이지만은 큰 자금이 움직이다 보니 현 선물 간의 이 차이점에서 이 차익 수익 실현을 위한 거래.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거의 제한적입니다. 거의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프로그램 매매 기준은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오늘 교육하려고 하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가 사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개인들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인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기타 법인도 사용하지 못한다. 기타 법인은 일반 법인이에요. 그냥 기관 투자자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라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든 국내 기관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는 자격을 득한 기관 투자자로서의 자격을 득한 쪽을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우리는 많이 들여다보는 이유가 한간에 이제 외국인 및 기관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실시간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유료로 판매를 해요. 증권사에 붙여놓고 판매를 하기도 하고 증권사가 개발해서 파는 건 아니에요. 서비스 상품을 증권사 HTS, MTS에 붙여놓고 파는데 검증을 안 하는 거죠. 응? 무슨 검증?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는 절대 불가능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하고 그냥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뭐 수수료를 높입니다. 혹은 비용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건 나쁜 짓이 굉장히 나쁜 짓인 거죠. 그럼 불가능하기 때문에. 응? 또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유료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이 그러한 부분은 잡아내 주시는 것도 금융당국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콤이 이렇게 전산을 쏘는데 이렇게 해서 전산을 쏘는 수준일 것 같으면 안 쏘는 것도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된다. 장 마감 이후에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우리나라만 유독 외국인 기관 수급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본에 가서 뭐 일본 업체 엔티티 맞나요? 통신업체? 어느 업체든 대형 업체에 뭐 우리 돈으로 1,000억을 샀어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가 1,000억을 샀다.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만 외국인들 동향, 기관 동향을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서비스를 해줄까요? 증권사는요. 모든 데이터, 체결의 데이터, 그다음에 차트, 또 뭐 현재가 창 이런 전부의 시스템을 한국전산본부, 지금의 코스콤에서 받습니다. 코스콤이라는 곳이 체결도 시켜주는 거고 실시간 매매, 또 창구의 집계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하루에 몇 번이요? 5번뿐이 안 쏴줘요. 이렇게 9시 10분, 9시 40분, 11시, 13시 10분, 14시 10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뿐이 장중에는 안 쏴줍니다. 그리고 마감 이후에 추정치가 한번 나와요. 추정치가.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맞죠. 그리고 창구 동향까지는 아침 7시경에 한번 쏴줘요. 그게 공식적으로 코스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증권사에 주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더 큰 문제는 데이터를 주는데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뭐 돈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대에 투신의 매매, 보험의 매매, 또 외국인 상위 종목의 매매 추정치가 다 나오는데 이 추정치 부분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게끔도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데이터를 줘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코스콤은 밑에다가 그냥 고지만 해줘요. 지금 보내드리는 데이터는 그냥 추정치일 뿐이다. 참조만 좀 하세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완전성을 보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하다는 거죠. 너무 심한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이 돼요. 장중에 이런 식으로까지도 투신보험 쪽에 매도와 또 매수 몇 주가 매수가 돼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합산돼서 이제 그 한꺼번에 추정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맹신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이제 프로그램 쪽의 신뢰도를 좀 더 높게 가져가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신다면 오늘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가 12.85% 67,600원까지 올랐어요. 이게 얼마? 71,700원까지 올라가고요. 검색기를 통해서 우리가 포착된 게 63,200원, 63,300원을 포착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71,700원까지니까 얼마? 대략적으로 8,000원? 응? 7,700원, 7,400원? 굉장히 큰 수익을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범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은 37,000주 매도로 나와버려요. 기간은 안 산 걸로 나오고 시간은 9시 7분, 9시 47분인데 그 사이에 수급은 누적 수급이 안 나오고 멈춰져 버린 겁니다. 분명히 프로그램은 97,000주. 작지 않아요, 사실. 97,000주면은 3,380만 주짜리 기준 잡았을 때 0.3% 수준입니다. 그 0.3%가 개장 초에 9시 47분 만에 들어와 있다? 야, 좀 뭐 가파르긴 하지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해석을 하는데 그걸 못 보신 분들은 야,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뭘 사? 야,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따라가? 혹은 외국인이 팔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량까지 막 던져 그냥 개장 초에. 이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이. 그럼 되겠냐는 거지. 신고가를 내주고 있는 가운데서. 그러면 이 부분을 순매수를 안 보고요. 이렇게 매도로 끊어서 놓고 보시면 프로그램 쪽은 무조건 외국인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8만 5천 주가 어딘가에는 매도로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기간이 매매를 안 했다? 말도 안 되지. 이 시간까지 외국인이 12만 주뿐이 매도를 안 했다? 28만 5천 주인데 나머지 16만 주 누락이 돼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매수의 기준은요. 매수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외국인이 37,000주 매도해서 한 명이야? 아니야. 수많은 매수의 기준, 수많은 매도의 기준 합산하는 건데 40만 8천 주의 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40만 8천 주가 없어.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 40만 8천 주 산 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락이 됐기 때문에 아까처럼 다시 봅니다. 3만 7천 주가 매도인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시간 따라잡기에 이 종목이 나올 수 있겠어요? 오히려 매도 신호가 나오겠죠. 실시간 외국 기관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겠죠. 여러분들도 이 부분만 놓고 보시면 결과적으로 매도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히시겠죠. 근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VI까지 발동이 됐을 때 24만 4천 주입니다. 그때 겨우 쌍끌이 4만 2천 주. 이때도 다 누락돼 있다. 보시면 매도의 기준에 45만 6천 주. 오, 많이 판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쪽은 61만 8천 주거든요. 그리고요. 매수의 기준도 마찬가지 기준이 돼요. 매수의 기준도 48만 3천 주의 매수. 48만 3천 주의 매수. 근데 실질적으로는 얼마예요? 86만 주 매수이기 때문에 순매수가 24만 주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합쳐서 순매수 기준에 얼마? 4만 2천 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 접근을 하실 때 힘겨워지신 거예요. 조금 젊게 15시 22분까지예요. 마감 동시 효과 들어갈 때까지. 근데 결국은 마감 동시 효과 끝나고 16시에 딱 클릭해서 보시면 이게
한 7분, 8분, 그러니까 15시 40분 정도면 이게 나오거든요. 결국은 개인이 29만 9천 주 뺏겼죠. 프로그램 쪽은 대부분이 외국인이라고 그랬어요. 23만 주 외국인 위주에서 매수 들어오고 추가적인 매수 들어오고. 또 이때는 누락된 게 없이 나옵니다. 뭐가요? 외국인 기관 합산해서 매도가 60만 주대잖아요. 60만 주대 그대로. 또 한 가지는요. 매수의 기준에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은 대부분 외국인이다. 86만 주. 누락 없죠 거의? 누락 없습니다. 결론은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이 나오든 우리는 교육용 종목도 거의 대부분이 시가총액 1조 이상입니다. 그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외국인 기관 개인이 한 명, 세 명에서 고스톱 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외국인들, 기관들, 개인들의 매수 매도가 있는데 그것을 장중에 실시간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로는 그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급을 놓고 보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모든 내용, 이런 부분이 종목 검색에 다 들어가서 종목 검색에서 나오는 내용, 그 부분이 지금 20시부터 이용철 전문가와 황효주 아나운서가 여러분 종목 검색기 구성하시는 방법 무료로 교육해 드립니다. 20시부터입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1번째 윤정두였습니다.